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리정돈이 잘 되고 필요한 물건으로 채워진 집과 본인 물건이 집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리 안 된 집 중에서 본인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전자의 집에서 살고 싶겠죠. 한때 수집병과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의 집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장 강박증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증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서 살며 물건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의 집을 보다 보면 저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라는 말이 입 밖에 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TV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년과 노년층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지인 집에 놀러 갔을 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집안 물건들을 보고 아주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새가 무난하고 깔끔해서 집안이 그렇게 돼지우리 같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사실 평수에 꽤 넓은 아파트엔 4명의 가족이 살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지만 항상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모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엄마의 성격 탓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쓰지 않는 물건은 제발 버려달라는 성화에도 그녀는 매번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날 남편이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이 쌓여 있는 집에서 본인이 찾던 서류를 찾지 못해 불같이 화를 내며 집안을 뒤적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제발 이거 좀 다 버려? 불같이 화내는 남편에도 그녀는 물건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겐 이 모든 물건은 다 소중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생각했을 땐 본인의 추억이 담긴 이런 귀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가 있냐는 입장이었죠. 반면 남편에겐 집은 휴식처가 아닌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엉망진창한 거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회사는 퇴근을 했는데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기 환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참여 부족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 정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종종 일상생활에 관심을 잃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우울증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죠. 이런 사람의 경우엔 집 정리를 하기 전에 마음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한 예시로 A씨는 어릴 적에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 내에서 정서적인 불안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의 집은 항상 어지럽고 무질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 정리의 어려움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이 든다면 자신의 정신 건강을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 혹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중에 수집벽이나 저장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집 청소하라고 무작정 다그치기보다는 그런 우울한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죠. 50세쯤이 되면 가구, 전자제품, 옷, 책, 기념품 등의 시간이 흘러 집에 누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짐의 양은 개인의 소비 습관, 생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사를 자주 다녔다면 이사를 하며 버린 짐도 많이 있겠죠. 집안의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취향과 습관에 따라서도 짐의 양이 영향을 받습니다. 책을 많이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경우
20년 동안 많은 양의 책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념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경우엔 각종 기념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가구나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 교체되기 때문에 오래된 가전을 적절한 시기에 버리지 않았다면 창고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겠죠. 이러한 이유로 50세 이상이 되면 상당한 양의 짐이 집에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집 정리는 구성원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단 구성원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한 명이 열심히 비워내고 버린다 해도 다른 누구 한 명이 계속 짐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일 테니 말이죠. 사실 50세부터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다수의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면 그만큼 생활 공간이 협소해지고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받고 오래된 물건에 쌓인 먼지들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리이기도 하죠.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것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50세 이후에는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정리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 그러지 말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만약 본인이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고 이걸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다음에 6가지의 물건들을 먼저 버리도록 해보세요. 첫째, 안 신는 오래된 신발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현관이 깨끗해야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 현관을 깨끗이 유지하는 건 무척이나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오래되고 낡은 신발들이 현관 앞에 마구잡이로 널브러져 있다면 이는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특히나 신발은 오래 신으면 냄새가 지독하고 그런 냄새들은 또 씻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1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신지 않았던 신발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서 버리도록 해보세요. 신발이 오래되어 밑창이 다 닳아버린 경우라면 그것을 신는다 하더라도 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신발에도 수명이 있어 장기간 동안 착용하지 않는 신발은 습기와 곰팡이가 번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꺼내 신는다 하더라도 무좀이 생기는 등의 발 건강에도 좋지 않겠죠. 다음에 등산까지 하며 쓰지 않고 처박아둔 오래된 등산화나 특별한 날 신어야지 하면서 사두고 신지 않는 오래된 구두들도 버리도록 하세요. 둘째, 부엌장에 쌓여있는 오래된 후라이팬과 냄비입니다. 특히 후라이팬과 냄비는 사은품으로 많이들 얻으시는데요. 공짜니까 좋아서 막 받아두다 보니 쓰지 않는 냄비와 후라이팬들로 주방이 넘쳐 상부장이나 하부장의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한 주방용품들은 사용 빈도와 사용 기간에 따라 부식이나 기스가 생겼을 텐데요. 이런 부식된 냄비는 음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래 사용된 냄비에서는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들이 침출될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금속이 음식에 조금씩 스며들면 음식을 먹는 우리의 건강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오래된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손잡이가 헐거워져 요리하다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뜨거운 국을 데우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 화상을 입게 되겠죠. 오래된 주방 용품들은 주방의 공간만 차지하고 새로운 용품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더 나은 장소에 보관하지 못하게 되니 오래된 주방용품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해보세요. 또 부엌장에 쌓여있는 안 쓰는 새 주방용품들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거나 기부하도록 하세요. 꼭 필요한 용품들만 남기세요. 셋째, 언젠간 정리하겠지 하며 모아둔 영수증과 고지서들입니다. 가끔 각종 구매 영수증과 고지서를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나중에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다음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모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잘 실현되기 어렵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영수증이 쌓이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막상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뒤죽박죽 섞여 있는 종이들 사이에서 필요한 것만 딱 찾아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또 실물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어플 등으로 영수증과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실 종이 영수증은 모아둬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도 버리기 불안하다면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고지서를 버릴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잘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영수증에는 신용카드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절기에 갈아버리던가 가위로 꼼꼼하게 자른 후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넷째, 옷장에 있는 유행 지난 옷들과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입니다. 낡거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옷들은 옷장 공간만 차지하고 다른 물건을 보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 마음먹고 옷장을 정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언제 샀었는지도 모르는 옷들이 마구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보곤 다시 또 버리기 아까워져서 언젠간 입겠지 하며 다시 옷장에 넣어두곤 하시는데요. 자기가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그런 낡은 옷들은 다시 꺼내 입을 확률이 거의 0%이니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세요. 살이 빠지면 입어야지 하며 남겨둔 옷들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명품 옷이거나 보관이 잘 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유행이 지나서 지금 입으면 꺼내 입기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책장에 10년 넘게 안 읽는 책들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나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추억이 있어서 오래된 책들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책들도 10년 넘게 펼쳐보지도 않았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어차피 다시 꺼내 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버리기 아까우면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책들은 중고로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책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책들을 버리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책들이 집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번에 써야지 하며 모아둔 비닐백과 종이가방입니다. 마트 갈 때 항상 장바구니를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해도 막상 까먹고 빈손으로 갔다가 마트에서 돌아올 땐 비닐봉지를 양손에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닐백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집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지요. 비닐봉지들은 작게 만든다고 해도 부피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색깔도 형형색색의 비닐백이 집안 한 구석에 턱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외관상으로도 보기 싫은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비닐백은 또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꼭 필요한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정리해야 하는 물건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안 신는 오래된 신발, 두 번째는 부엌장에 쌓여있는 오래된 후라이팬과 냄비, 세 번째는 모아둔 영수증과 고지서들,
네 번째는 유행 지난 옷들과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 다섯 번째는 책장에 있는 10년 넘게 안 읽는 책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모아둔 비닐백과 종이 가방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폐기하는 것은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최고의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리된 공간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안정을 느껴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은 당신에게 색다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셨다면 단 10분의 시간을 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면서 비워내 보세요. 잘 비울수록 더 잘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